충격 실화. 대한민국 살인 사건 파일. 춘천 강간 살인 조작 사건. 인트로. 진실보다 빠른 조작. 1972년 어느 날, 한 초등학생 소녀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범인이 발표됩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참혹한 고문으로 인해 36년 동안 살인범으로 살아야 했던 실화입니다. 제1장. 사라진 아이. 시작된 비극. 1972년 9월 27일 오후, 춘천 우두동의 한 조용한 마을.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9살 딸이 TV 만화를 보겠다며 만화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부모는 경찰과 함께 아이를 수색했고 인근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고 경찰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 제2장. 너무 빨랐던 범인의 등장. 그들이 검거한 사람은 만화방 주인 정원섭. 한때 목사였던 그는 사건 발생 후 단 하루 만에 살인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포 이유는 단 하나. 아이의 마지막 행선지가 만화방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일을 하며 여러 명의 증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래 걸리면 박 대통령이 노한다는 말과 함께 속전속결로 검거를 밀어붙였습니다. 제3장. 조작의 밤. 정원섭은 파출소 지하 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수사도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문뿐이었습니다. 당시 정원섭의 증언입니다. 5에서 6명이 나를 둘러싸고 머리를 때리고 잡고 흔들고, 그 상황에서는 죽였다고 하면 죽인 거고 봤다고 하면 봤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원섭에게 가해진 고문은 비행기 태우기, 통따꾸이, 숨막히게 하는 구타와 압박. 그리고 마침내 그는 쓰러지고 울부짖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는 살인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제4장. 재판. 법정은 고문으로 받은 자백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변호사는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말했습니다. 본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정 씨에게 주기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증인, 시신 옆에 있던 연필이 자기의 것이라고 증언한 아들까지 여러 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판결합니다. 형량은 무기징역. 날조된 자백과 조작된 증거로 한 남자의 인생은 영원히 무너졌습니다. 진범은, 증거는 그런 것보다는 오직 빠른 수사만 중요했던 시대, 진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이 확정되던 날, 수사팀 일부는 특진을 했고 일부는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5장. 15년의 감옥과 낙인. 정원섭은 옥중에서 썩어갔습니다. 강간살인범이라는 낙인은 그의 인생은 물론 가족까지 파괴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진실을 들어줄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만 버텼습니다. 제6장. 먼 훗날 다시 열린 재판. 정원섭은 1987년 15년 복역 끝에 모범수로 인정되어 성탄절 특사로 교도소 밖을 나서게 됩니다. 정 씨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한글과 음악을 가르쳤고 마침내 검정고시반 교사가 될 정도로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석방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실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이 사건은 진실화해 위원회에 접수됩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백은 고문으로 만들어졌고 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 소녀들 역시 경찰에 의해 일주일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해야 집에 보내주겠다. 이 말 한마디가 그녀들의 거짓 증언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경찰은 정 씨의 아들에게 필통에서 연필을 꺼내 깨물게 한 뒤 그 연필을 범행 현장에 있던 연필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자료는 조작되었고 과학적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춘천 강간 살인 사건은 수사기관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짜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였던 것입니다. 정원섭은 무죄였다. 제7장 36년 만에 무죄. 2008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눈을 갖지 못한 재판부가 진실에 도달했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고는 적법 절차도 권리도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원섭 무죄. 그는 울었습니다. 청중도 울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사법사의 한 줄이 다시 쓰였습니다. 제8장 그러나 배상은 없었다. 정원섭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또 한 번의 절망이었습니다. 소멸시효 만료. 소송 당시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었지만 판결이 났을 때는 6개월로 축소되었고 그로부터 딱 열흘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15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인생을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에게 국가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조작의 시대 남겨진 상처.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고한 남자만이 오랜 기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나라가 만든 누명, 고문이 만든 진실, 법원이 외면한 억울함, 그리고 느리게, 너무 느리게 온 36년 만의 무죄. 그러나 그의 잃어버린 인생은 그 어떤 판결로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실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